안녕하세요. 빠브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록할 만한 경쟁률, 결국 국평이 3억대니까 또 세종에서 나온 아파트 24만 명이나 몰려들었습니다. 일단은 6년 전에 나왔던 분양가 그대로 나왔으니 이거 무순위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거의 다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냥 우주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일단 규제사항이 없다라는 것에서 또 주택수와 상관없다는 부분에서 다주택자들이 엄청나게 몰렸을 가능성도 많고요. 그리고 재당첨 제한이나 전매 제한도 없어서 그야말로 로또 하는 심정으로 하셨을 건데 아무튼 여기에 지원하신 분들 좋은 결과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날 있었던 오산 세교에서의 무순위, 여기도 만만치 않은 모습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는데 국평 한 세대 모집에 4,7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전국 청약이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이 정도 규모면 엄청난 거죠. 분양가도 그리 높은 쪽은 아니라서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보이고요. 오산세교 쪽은 반도체 호재도 있고 해서 신축은 일단 저렴하다면 진입 용의가 충분히 있다는 걸 이번 경쟁률 수치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산세교는 전매 제한, 거주 의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세종 쪽보다는 핸디캡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과천에 있었던 프루지오 라비에노, 르센토 데시앙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다. 여기는 당해라는 한계가 있어서 지원자가 딱 한정이 돼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건 일단 당첨만 되면 7억 이상의 방어진을 칠 수 있는 아무리 주변 시세가 날아간다 해도 그대로 쌓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분양가 때문에 몰린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지금 무순위는 웬만한 가격과 입지라면 정신없이 사람들이 몰리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기조의 그 심리에는 일단 분양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어서 경쟁률은 박이 터져서 거의 혼절할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새라는 작은 가능성 한번 낚시하듯이 던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분양가에 대한 불신이 쌓여서 첩첩 산중이 되었습니다. 지금 미분양이 분양시장에선 당연한 공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신축을 내놓으면 그대로 미스가 나버리죠. 그렇게 예상했던 분양 성적보다 훨씬 못 미치는 지표를 보이는데 건설사로선 그냥 거의 울며 겨자 먹기 식이죠.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시황이 불투명하다 해서 분양을 뒤로 늦추면 가뜩이나 부동산 PF 사업성을 들여다보는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선 그냥 불도저식으로 밀어내기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거나 분양이 참패로 돌아가도 이걸 다시 엎어치고 매치고 할 수 있는 무순위 우회로는 매수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급의 진원지인 건설사에게도 선택지가 되기 때문에 무작정 분양가는 고점에서 내리 꽂고 보자는 식입니다. 그러니 최근에 분양을 마무리 지은 이편한 세상 인천에서 분양을 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분양 성적이 정말 아슬아슬한 얼음판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44세대 모집에 12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편한 세상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있고 보류지, 그러니까 건설사에서 잡고 있는 물량을 대거 푸는 건데 가격이 좀 맞듣지 않아요. 국평이 거의 7억에 가까운 확장비, 옵션비 포함을 하면 부평 쪽에서 이 정도로 나온 것도 사람들의 이목을 그리 강렬하게 끌지 못하는 부분이 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 정도 수치면 최종 계약률도 아슬아슬할 수밖에 없고 게다가 그렇게 계약률이 딸리게 되면 무순위 그리고 선착순으로 이어지는 궤도에 따라서 잔여 물량을 털어내려야 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건설사들은 아쉬울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밀어내기 식으로 가면서 분양가 원하는 만큼 꾹꾹 밟아놓고 분양을 해도 미분양 찬물을 들이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다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분양가는 잘 필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쫓기듯이 분양가 오른다고 우르르 몰려갔다가는 그냥 제대로 코 깨이게 되는 건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얼굴 디밀었다가 완전히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 있는 결정적인 핸디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광진구 한 채 값이면 서대문구 세 채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서울에서도 분양가가 극으로 달리고 있는 건데 최근에 분양했던 포제스 한강이 평당 1억 3천이었어요. 어마무시하죠? 아무리 그들만의 리그였다 하지만 경쟁률도 근데
되게 쏠쏠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정도면 거의 핵 고분양가 아닙니까? 핵 고분양가. 그냥 마구마구 그 가격의 위용을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감이 후두둑 떨어지는 가격이었는데 바로 광진구에서 분양을 한 곳입니다. 반면 서대문구에서 분양했던 경희궁 유보라는 평당 3,923만 원. 이 가격도 뭐 결코 저렴하다고 할 수 없는 거의 평당 4천만 원 분양가 아닌가? 근데 광진구에서 분양했던 포제스 한강에 비하면 그냥 세 발의 피가 아니라 뭐 세 발의 눈곱이네. 이렇게 분양가가 천지 차이가 날 정도로 서울 안에서도 자치구별로 존재감이 달라. 이렇게 서로가 각자의 머리에 흰띠 두르고 뛰기 시작하면 뭐 어쩌라는 거지? 이걸 전국적인 얼개로 벌려서 보면 전국 최고와 최저의 차이는 무려 15배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양가를 날리기 시작하면 종이 비행기 접듯이 건설사들은 뚝딱 분양가 산정을 계산기 두드리는 프레임 안에서 해결을 다 보려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간 분양, 특히 분상제가 거절되는 곳들은 엄청난 수위로 분양가를 올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뭐 고분양가 하라면 하라지. 손절하면 그만이에요. 고분양가 받아주는 호구되기 싫으면 고개 싹 돌리면 되는 건데 보다 저렴한 분상제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가다 보면 분명한 해답은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분양한 같은 인천인데도 여기는 분양가가 상당히 느낌이 달랐습니다. 송도자의 풍경채는 평당 2,500만 원. 반대로 검단에서 분양한 제1풍경채는 평당 1,500만 원 수준. 이렇게 같은 지역에서도 천차만별의 분양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검단이 저렴하긴 저렴합니다.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닉네임이 딱 정해져 있었던 검단이 이제 뭐 고분양가 분위기에서 그래도 서울과 인접한 입지치고는 가격이 진입을 고민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경쟁률은 앞으로 더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또 입지가 비교적 괜찮은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소형 아파트 값도 뭐 오르는 속도가 뭐 장난이 아니죠. 이건 뭐 거의 4, 5년 전 서울 구평 가격 수준대로 7억이 넘어서고 있는데 거의 뭐 12% 정도 수준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분양가 면에서 뭔가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건 완전히 통제를 상실하고 갈 가능성 높아서 균형을 잃을 가능성 아주 많다는 얘기죠. 결국 집값이 전체적으로 지금 아이스크림처럼 녹기 시작하고 있는 시점에선 이렇게 높은 비용 지불하고 들어갔다가는 결국엔 그 손해는 다 매수자가 볼 수 있을 가능성 높은 겁니다. 그러니 잘 선별해서 파고 들어가야 하는 두더지 잡기가 필요한데 무턱대고 때리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조짐이 보이면서 불쑥 올라올 때 타이밍을 맞춰서 때려 잡아야 한다는 건데 때마침 오늘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매매가격지수 전체적으로 완전히 딱 얼어붙을 거라고. 지난주만 해도 계속해서 소폭이라고 개미 눈곱만큼 상승세 보인다고 4주 연속 뭐 오름세를 보이는 서울 집값 뭐 어떻게 하면 좋냐 뭐 계속 오를 거라는 뭐 설레발들이 얼마나 그냥 사람 헷갈리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보세요.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 가릴 것 없이 다 얼어붙었어. 아니 뭐 무슨 동해 어촌에서 동태 말리는 것 같아. 죄다 꽁꽁 얼었습니다. 서울은 특히 4주 연속이라는 상승세는 뭐 온데간데 없어. 추세는 오름세로 얼어붙어 있는데 이걸 오름세라 해야 하는지 뭐 정말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죠. 결국 보합이라고 말하기에도 버거운 다음 주에는 아주 상당한 하락폭이 선이 굵게 그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수도권도 뭐 무슨 제로제로 그냥 딱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이마에 마이너스 표식을 달고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전국과 지방은 여전히 내림세에서 낙폭이 커질 것을 대비하는 듯한 느낌. 이렇게 전체 매매 가격 지수를 봐도 딱 느낌이 오죠. 머지않았구나. 지표가 이런데 현장은 아수라장. 결국 어떤 호재도 퍼올 수 없는 말라가는 상태다. 이거 이렇게 얼어붙는 건 그냥 쩍 하고 갈라지다가 붕괴가 되거든. 이거 딱 집값 붕괴의 전조와도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그냥 여지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베이스 그림을 제대로 그려주는 곳이 바로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 모든 지역에서 전세가는 이제 상승폭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전세가 뜨겁게 스스로를 달굴 수 있는 여지 거의 뭐 서울에 물량이 부족해서 뭐 전세값이 엄청나게 오른다고 이렇게 소식들이 전해지는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공급량이 넘칩니다. 오히려 선호 지역 위주로만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건데 이렇게 전세가가 백업을 해주지 못하면 매매가는 그냥 그대로 지금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절대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금 쪽이 해갈이 될 수 있을 만큼 물길이 와주지를 못해서 결국 이게 다 붕괴가 될 거고
그래서 매매 가격 변동률과 전세 가격 변동률을 공통적으로 봐도 이렇게 마이너스를 필두로 해서 하락 추세를 굳혀가는 곳들이 거의 태반이죠. 유독 매매 가격 지수는 서울만 뭐 어둠 속의 등불이야? 그냥 그대로 선체로 얼어붙어 있는 모습 보이는데 이건 뭐 상승세도 아니고 경기도는 뭐 더 떨어지고 있고요. 부산과 대구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세종은 뭐 거의 놀이공원 궤도 열차 떨어지듯이 수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있죠. 전세 가격 변동률 역시도 대부분 지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이렇게 지표가 지대로 움직여줘야 호가도 그렇게 꾹 잡은 손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젠 동서남북 어디에도 의존할 수 있는 호재는 없죠. 결국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출생률이 한국이 극악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 사실 자체. 이 자체가 이런 부동산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이제 서서히 계속 증발해버린다는 건데 이 지표로 딱 나오잖아요. 부동산은이 그래도 뭐 현장 거래 지표보단 딜레이 되는 수치를 내놓을 때가 많은데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걸 시그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신호가 상당히 이번 주는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급변할 수 있는 전조를 그대로 흘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기록할 만한 경쟁률은 이미 수요가 갈 만한 곳들 틈새만 뭐 요란할 뿐이고 대부분의 곳은 그냥 찬바람만 쌩쌩 고분양가 내놓고 사후 처리에 바쁜 단지들이 대세가 된 요즘에 보다 더 면도날 같은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겠고요. 이젠 뭐 본격적인 집값 붕괴의 시점이 다가온다는 시그널. 오늘 부동산원의 집값 추이를 봐도 딱 뭔가 촉이 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그냥 열어 젖히고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5번 불안복독과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